오전장 이슈 확인해 보면서 또 오장의 흐름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투자컨설팅팀의 한승호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려왔습니다. 화면으로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이야기입니다. 분할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향후 어떤 점만 가능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밤 사이에 유가가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유주 주가는 오늘 좀 아쉬운 듯 보입니다. 이유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일단 M&A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유넷 캐나다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인데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먼저 현대중공업 말씀 들어볼까요? 올 들어서 주가 상승률 상당히 좋았거든요. 일단은 분사 분할을 통해서 6개 독립 법인으로 나눈다. 일단 증권사 평가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오늘도 한 1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좀 이 차익 매물이 나오나요? 해서 좀 내려앉은 모습이긴 한데 일단 향후에 어떤 평가 또 시각을 유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과거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옛날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그 합병 기업이었었죠.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이제 정유 회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회사를 원래는 이제 미국 연방법원에서 지나치게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분할해라 그래서 강제적으로 회사를 쪼갰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벨도 그렇고 그런 식의 이제 분할 경우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러고 나서 보니 오히려 주가가 시가총액은 훨씬 더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주 가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번 현대중공업에서 내린 결정은 이 단독적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고요. 네. 기존에 이제 채권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미 이제 로드맵에 포함돼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 아마 5월 정도면 모든 게 종결돼서 인적 분할 및 물적 분할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중공업 자체 사업도 뭐 본업도 사실 힘든 상황이기는 했지만 뭐 문제가 되는 계열사들에 대한 어떤 현금이라든 자금 지원 부담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분할이 안 된 상황이지만 분할되고 나서 이것이 이제 계열사 지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 중공업 자체 사업이 이제 바닥을 친 상황에서는 점차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라고 이제 시장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네. 사실 현대중공업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 쪽에 좀 업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누겠다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일단 현대중공업 그 기존의 현대중공업과 네. 현대미포조선 이런 이제 계열사들의 어떤 구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공업 본사만 일단 인적 분할이라고 해서 회사를 4개 회사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 두 가지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네. 인적 분할의 경우 기존에 이제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네. 새로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쪼개진 주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은 100%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6개 회사 중에 뭐 그 이제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과 같은 이 3개사는 네. 중공업 주식과 함께 이렇게 나눠서 보유하게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인적 분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인적 거죠. 분할을 네. 이렇게 나눠서 갖게 되시는데 아마도 지분 가치는 75%또 15%, 5%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주식을 받게 되실 겁니다. 네. 주식 수가 그렇게 바뀌시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무슨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서비스 부문은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의 위치나 뭐 위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주의할 부분. 네. 예. 사실 그동안 자금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던 부분이 로봇 부문이거든요. 예. 로봇 부문은 이번에 분할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약 전체 시가총액의 15% 비중으로 줄어들지만 중요한 것은 현대오일뱅크를 자회사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창출하는 여러 가지 수익이나 현금이 이제 현대로봇이라는 그 회사로 이제 순환이 되는 이런 구도로 완전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할 이후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본업은 아무래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 상승률이. 네. 왜냐하면 뭐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이제 더 이상 크게 부담을 안 하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지 추가 투자가 필요한 로봇 사업이나 이런 거는 현대오일뱅크와 이제 함께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될 거고, 다른 계열사들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로봇과 현대오일뱅크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내년에 분할돼서 상장되는 주가가 사실상 현대오일뱅크의 프리 IPO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은 사실 아시다시피 뭐 매출이나 이런 회사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현대오일뱅크나 마찬가지인 거죠, 주가가.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상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현대중공업 본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네. 오일뱅크는 주가가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기존 주주, 특히 대주주 입장에선 손해볼 필요가 없는, 손해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할되는 현대 로봇이 자사주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로봇이 사실상 향후에 주가가 더 하락했을 때 대주주 지분율을 늘려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지주회사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말하자면 경영권의 어떤 3세의 이양에 대한 어떤 그런 구도와도 사실 관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절묘한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투자자들 그냥 이대로 보유로 아니면 또 추가적인 매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보유가 합당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주가를 눌러왔던 여러 변수들은 상당히 반영이 이미 됐고요. 또 뭐 해양 플랜트나 이런 쪽에 아직까지 뭐 변수가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본업은 더 이상 이제 크게 하락하기보다 네. 유가가 점진적으로 뭐 올라온다면 네. 관련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확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되는 현대 로봇의 경우도 어쨌든 차세대 산업이라는 어떤 가치도 있고, 또 자사주를 가져가는 만큼 그 회사가 나중에 주가 하락 이후에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이슈와 맞물리면서 더 좋은 가치로 회복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이슈만 놓고 팔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이슈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쭤봤고요. 빨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밤새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10월 중순에 $50를 찍고 나서 한 달 사이에 $43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급등한 상황도 있지만,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정유주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들시들하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견조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상황이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는 건가?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관련주들 말씀 주시죠. 네, 일전에도 뭐 비슷한 이슈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제 유가가 뭐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이거는 사실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번에 오페크가 이번 30일 날 이제 감산과 관련된, 사실상 감산이라기보다 이제 생산량 동결과 관련된 협상인데, 물론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저께 이렇게 유가가 올라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종파 간 현재 뭐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과 네. 수니파가 다수인 뭐 사우디라든지 이라크 뭐 이런 구도가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결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생산량을 줄인다거나 네. 또 그것을 지키는 문제는, 협상안을 지키는 문제는 이건 또 부차적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국제유가가 오를 것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미국의 신정부가 과연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용납하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용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새로운 정부는 기업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뭐 유가 또 생산에 대한 어떤 뭐 규제 완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금리를 나중에 물가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금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질 금리를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체질이 좋아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 수익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가도 급등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구도 측면에서 본다면 유가가 물론 뭐 지금 저점을 치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뭐 미국이 셰일가스나 이런 거에 대한 생산량이 급증하지 않는 한 크게 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반대로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게 썩 합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정유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좀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썩 기대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네. 특히 또 하나 이슈가 뭐가 있냐면 중국이 이번에 과잉 생산되는 석유의 해외 수출을 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봐도 정유주가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현재간 단계에선 주시는군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실 이 통큰 M&A 이슈 이야기가 오늘도 들려옵니다. 이 차세대 문자 메시지 기술을 가진 기업이지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도 또 한번 확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뉴넥 캐나다 인수권은 뭐 오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도 이 부분은 중국의 위챗이 현재 뭐 SNS 시장에서 뭐 크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더 크게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은 하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하만을 인수했는데 사실 미국의 하만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그냥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다 뭐 이렇게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회사가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그 텔레매틱스라든지 또 OTA 업데이트라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선으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더 좋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어떤 거와 연결이 되냐면 자율주행 차량, IoT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삼성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해외 사업을 인수하는 것은 네. 궁극적으로 국내 어떤 국내에 대한 R&D 투자가 축소된다. 그리고 또 국내 어떤 대학이라든지 학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국내에 대한 투자가 계속 축소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국내 경제는 그렇게 큰 플러스 요인은 아니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개별적인 어떤 회사의 전반적인 R&D 전략,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또 미국 시장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과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더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뉴넷 캐나다 글쎄 요새 휴대전화 보면서 이제 이 고유의 문자 메시지 기능보다는 별도의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좀 대화를 나누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글쎄 차세대 뭐 멀티미디어 고해성된 사진 전송이라든가 그룹 채팅 가능한 이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하니까 다음 또 차기에 나올 휴대전화에 어떤 문자 메시지 기능이 탑재될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자, 한승권 차장과는 잠시 후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